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라이언 북스의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라는 책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다이어트법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신체가 마음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뇌코딩 다이어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혜진 약사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프롤로그로부터 읽어보고 감정과 다이어트의 관계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이제 당신은 뚱뚱했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이 없었다.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사춘기 때까지 줄곧 통통하게 살다가 고등학교 때 85kg을 넘기고 뚱뚱해졌다. 20살이 되어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60kg대 초중반까지 감량했지만 여전히 과체중이었고 20대의 거의 전부를 통통하게 보냈다. 운동을 안 한 것 아니냐고? 남들 다 하는 헬스는 물론 킥복싱부터 발레까지 웬만한 운동이란 운동들은 다 건드려 봤다. 많이 먹지 않았냐고? 보기보다 적게 먹는다는 이야기를 항상 듣곤 했다. 지겨웠다. 언제까지 다이어트를 반복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생각했다.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정리해볼까?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지식, 기초의학 의대 교수님께 배운 영양학 지식, 약물학 연구실에서 뇌과학을 연구하며 보낸 시간, 사범대에서 배운 교육학, 심리상담과 인지행동 심리상담 자격 과정을 공부하며 익힌 이론들을 바탕으로 시중의 다이어트, 심리학, 습관 관련 도서 수백여 권을 정독 발췌하고 논문과 관련 다큐멘터리도 조사하여 나에게 적용시켜 보았다. 그 결과 30년 가까이 만년 통통이, 뚱뚱이로 살아온 내가 새로운 몸무게를 갱신하여 총 30kg 넘게 감량된 몸으로 날씬하게 살고 있다. 30kg 넘게 체중을 감량하여 원하는 만큼 건강하고 날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이 책이다. 다이어트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나 역시 뚱뚱이 내지 통통이로 산 세월이 길어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날씬해지지 못할까? 늘 다이어트 이야기를 달고 사는데 왜 몸무게는 그대로 나는 말이다. 이건 꼭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도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비율은 고작 1에서 2% 뿐이다. 다이어트 성공 기준으로 많이 인용되는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따르면 말이다. 답은 체중 감량 솔루션이 종합적이지 않아서이다. 간단히 말해 살을 빼려면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다이어트 방법, 그러니까 몸의 원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살 빼는 데 실패하기도 한다. 그런데 방법을 알아도 살을 못 뺄 때도 많다.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리고 살 빠지는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말이다. 즉, 체중을 감량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 빠지는 원리, 마음, 습관 세 가지 모두를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서 설명할 다이어트 공략법인 뇌코딩 다이어트는 이 세 가지 영역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효율적이게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론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려 할 때는 보통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른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지속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살을 빼는 일도 그러하다.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운다. 마음을 내 마음대로 되게 만든다.
지속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도록 습관을 만든다. 각각은 우리의 뇌와 연계된다. 이성의 뇌, 대뇌 피질, 감정의 뇌, 변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습관의 뇌.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려면 뇌를 다스려야 하는데 세 가지 뇌 영역을 모두 조절해야 유리하다. 우리의 다이어트가 망한 이유는 결국 하나만 알고 셋은 몰랐기 때문이다. 뇌코딩 다이어트는 각각의 뇌 영역과 짝을 이루는 살 빠지는 원리, 마음,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살을 잘 빼고 유지하게 한다. 하지만 시중의 책 중에서 이 세 가지 모두를 체계적으로 한 권에 다룬 책은 없었다. 이 책에는 30년 가까이 비만하게 살던 내가 총 30kg 넘게 감량하고 날씬해진 모든 방법론, 즉 살 빠지는 원리, 마음, 습관이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부록으로 보건의료인인 약사가 알려주는 다이어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리와 사용에 대한 파트를 더했다. 진작 이런 책이 있었으면 20대를 날씬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할 수 없다. 이 책을 읽는 누군가가 더 가볍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책을 쓴다. 당신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볍고 건강해지길 바란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물었을 때 뉴턴은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을 뿐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평생을 뚱뚱 통통하게 살며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여 결국 문제를 풀어낸 나의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제 책장을 넘겨보자. 뇌코딩 다이어트를 제대로 배워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살들을 공략하다 보면 누구나 원하는 만큼 날씬해질 수 있다. 우리는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습관을 이해하는 여정을 떠날 것이다.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려고 책을 펼쳤겠지만 책을 다 읽고 나면 더 날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건강해질 것이다. 지금 이 책을 막 펼친 당신과 읽은 후의 당신은 다를 것이다. 결국 당신은 원하는 그 체중까지 도달해 건강하고 날씬해질 것이다. 자, 이제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살 빼는 다이어트 공략을 시작해보자. 감정이 다이어트를 망치게도 성공하게도 만든다. 몸에도 항상성이 있듯 마음에도 항상성이 있다. 왜 살 빼는 방법을 아는데도 살을 빼지 못할까? 마음의 항상성이 깨지는 상황, 특히 나쁜 감정이 느껴질 때 살 빼기를 멈추기 때문이다. 살이 빠지지 않는 데에는 딱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살이 안 빠지는 건 몸의 원리를 너무 몰랐거나 원리를 알아도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았거나 습관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는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어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에 더 다가가 보자. 나의 존재 자체를 나쁘게 보는 수치심을 느끼면 음식 중독에 빠지기 쉽다. 먹는 행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죄책감이 있어서 무작정 먹는 것을 참다가 터져 오히려 다이어트를 지속하지 못한다. 다이어트를 해도 제자리일 거란 무기력함에 지레 포기를 한다거나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무언가를 잃은 슬픔에 빠졌을 때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화나는 상황에서 많이 먹어버린다. 단식이 몸에 해로운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도 하고 날씬한 몸을 원하지만 조급함이나 질투심 때문에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혹은 자신이 사실은 더 가볍고 건강한 몸을 원하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
이처럼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도 살을 빼지 못하는 이유의 중심에는 감정이 있다. 그렇다면 체중 감량을 잘하기 위해서 감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감정을 간단히 정의하면 외부 자극에 의해 생겨나는 내부 반응을 뜻한다. 이때의 내부 반응은 주로 마음이나 기분을 의미하지만 넓게 보면 몸의 반응이나 인지 반응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는 감정이라는 단어의 뿌리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감정의 기원인 라틴어 에모웨러는 에너지가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감정은 어떤 바깥 상황이 자극이 되어 내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외부 자극에 대해 내부에서 대응하는 것 말이다. 그렇다. 살 빠지는 원리 부분에서 몸의 항상성을 설명할 때와 많이 닮았다. 우리 몸에 항상성이 있듯 마음에도 항상성이 있다. 그렇다면 왜 마음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을까? 그 이유는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이유와 같다. 인류 역사의 긴 시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곧 죽음으로 인식해왔던 유전자 때문이다. 요즘은 항상 손쉽게 음식을 구할 수 있어서 몸에 지방을 너무 많이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 죽을 만큼 위험한 일도 없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다만 유전자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 몸이 체온, 혈당, 심지어 체중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보듯이 마음도 익숙해진 모든 것들을 좋든 나쁘든 일단 유지하고 본다. 가만히 그 상태를 유지하면 최소한 바로 죽지는 않는다는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몸이 여러 물질로 항상성을 조절하듯 마음은 감정으로 항상성을 조절한다. 감정은 사실 잘 살아남으라고 생긴 마음의 신호이다. 감정은 쾌와 불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쾌감이, 위협이 될 것 같으면 불쾌감이 든다.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공포와 불안이다. 외부의 위험에 대해 맞서 싸울지 도망칠지를 결정했던 것에서부터 감정이 시작되었다. 인간이 만나게 되는 외부 상황은 동물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이 뿌리 감정에서부터 뻗어나와 다양한 감정들이 생겨났다. 특히 불쾌한 감정은 생존과 더 밀접하기 때문에 쾌감을 주는 감정보다 더 먼저 그리고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다이어트로 목표하는 체중에 도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쾌한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변화는 그게 긍정적인 변화든 아니든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몸과 마음, 머리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예외는 아니다. 즉, 살을 뺄 때 감정이 발목을 잡는 건 아주 흔하고 일반적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이 체중 감량에 꼭 나쁘기만 할까? 모든 감정은 삶에 도움이 되도록 쓸 수 있다. 따라서 잘만 쓰면 다이어트를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감정을 단순하게 둘로 나눈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 긍정적인 감정은 잘 살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인 부정적인 감정에서 정보를 얻어내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면 원하는 목표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피하거나 무뎌지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쁜 감정이 든다고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무뎌지게 만드는 건 불이 나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시끄럽다고 경보기를 꺼버리는 것과 같다. 불이 나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경보기를 끌 게 아니라 불을 꺼야 한다. 마찬가지로
잘못 살고 있다고 느껴서 나쁜 감정이 올라온다면 감정을 외면할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해결해야 한다. 수치심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고립의 감정이다. 죄책감은 나의 행동에 죄의식을 느끼는 감정이다. 무기력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겪으며 통제감을 잃어 새로운 시도나 노력을 포기하는 감정이다. 슬픔은 소중한 것을 잃은 느낌에서 오는 상실과 회복의 감정. 두려움은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겪을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는 감정이다. 욕망은 부족함을 느껴 가지거나 누리기를 원하는 감정. 분노는 나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꼈을 때 생기는 공격의 감정. 질투는 뛰어나고 싶은 영역에서 나보다 앞선 가까운 상대를 확인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편안하고 좋은 감정만 생기지 않는다. 다이어트는 새로운 몸과 마음이 되는 과정이어서 몸과 마음의 항상성이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불편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 내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더 쉽게 살을 빼자. 실제로 여러 정신의학,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무작정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의 균형을 맞춰 고려하는 정신대비법을 사용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한다. 감정이 다이어트를 망치게도 성공하게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의 신호인 감정이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마음이 몸과 머리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몸과 마음, 머리는 각각의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기도 하지만 몸과 마음, 머리끼리도 통합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몸과 마음, 머리의 상태는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간단히 말해 동기화된다. 싱크가 안 맞는 영상을 보면 왠지 불편하고 맞춰주고 싶듯 몸과 마음 그리고 머리의 신호도 항상성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 예를 들어보자.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머리를 쓰는 일도 잘 안 되고 좋은 생각도 들지 않는다. 거기다 짜증이나 우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쉽다. 반대로 정말 귀찮았던 일도 막상 몸을 움직여 하다 보면 꽤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또 화가 나거나 불안한 감정이 들면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두근거림, 혈압과 체온 상승 등 몸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감정과 생각, 그리고 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극으로 인해 생긴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감정이 생긴다는 이론, 자극으로 인한 몸의 변화와 감정이 동시에 생긴다는 이론, 생각이 몸의 변화를 어떠한 감정으로 해석할지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각각 순서대로 제임스 랑게 이론, 캐넌 바드 이론, 샤우터 싱어 이론이다. 현재는 세 가지 이론 모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떤 이론에서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몸과 마음,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같다. 이렇게 몸과 마음, 머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될수록 나머지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 그리고 머리는 왜 서로 동기화될까? 그 이유는 변화하는 외부 상황에서도 나의 내부는 잘 작동하고 조절되어서 이전처럼 잘 살아남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모두를 잘 알수록 유리하다. 이번 장의 목표는 마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욱 효율적으로 살을 잘 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외부 자극으로 인해 생겨난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정보까지 두루 사용할 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살 빠지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당신의 어제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당신의 어제는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다. 내 마음은 왜 내 마음인데 나를 따라주지 않을까? 그건 내가 나인데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듯이 몸과 마음도 똑같다. 아니, 못한 걸 못했다고 하는 것 뿐인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다그치면 단기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노르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이라는 몸의 신호가 목표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달 이상 몰아세우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 살 빠지는 원리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코티솔이 분비되어 몸 전체가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몸은 오작동하고 살 빠지는 효율도 오히려 떨어진다. 더 잘하기 위한 피드백은 좋지만 지나치게 책망하거나 스스로를 공격하지는 말자. 살을 빼고 건강해지는 일은 누구와 경쟁해서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바른 방법으로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나 원하는 만큼 건강하게 살을 빼고 유지하며 살 수 있다. 따라서 비교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일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분명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하지만 나를 잘 돌보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는 일만큼은 경쟁이 필요 없다. 자신만의 속도로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의 나를 느끼며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의 자극적인 결과물들의 시선이 쫄리고 나쁜 감정이 들 수 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나도 그렇다. 뇌가 생존을 위해 태생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에 더 잘 반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도 괜찮다. 뇌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스스로를 토닥이며 내 편이 되어주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직 나 자신한테만은 항상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건 내가 결국엔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는 것이다. 다이어트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 또 다이어트에서도 적용이 될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치킨은 단백질이니까 살이 안 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마법의 문장이다. 그런데 즐겁고 맛있게 먹으면 정말로 살이 덜 찔 가능성이 높다. 마음가짐과 믿음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살 빠지는 원리에서 소개한 공복 호르몬 그렐린은 심리 상태나 믿음에 따라 분비되는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알리아 크롬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음식에 표시된 정보로 인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몸의 호르몬 분비까지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참가자들은 밀크쉐이크의 맛 평가 연구에 참여한다는 안내를 받고 전날 저녁 식사를 거른 상태로 다음날 아침에 실험에 참여했다. 연구 참가자들은 일주일 간격을 두고 총 2번 밀크쉐이크를 제공받았다. 한 번은 미각적 즐거움이라고 쓰인 620칼로리, 지방 함량 30g으로 영양 성분이 표시된 밀크쉐이크를 받았다. 일주일 후 2번째 실험에서는 죄의식 없는 만족감이라고 쓰인 140칼로리,
무지방으로 표시된 밀크쉐이크를 받았다. 연구팀은 밀크쉐이크를 마신 참가자들의 피검사를 해서 그렐린 호르몬 수치 변화를 기록했다.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가 높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낮아지면 배고픔이 줄어든다. 연구 결과는 뻔한 것처럼 보였다. 칼로리가 높게 표시된 맛있는 첫 번째 밀크쉐이크를 마셨을 때 참가자들의 그렐린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 배고픔이 사라졌다. 반면 무설탕 저칼로리로 표시된 두 번째 밀크쉐이크를 마셨을 때는 그렐린 수치가 비슷하게 유지되어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고칼로리 밀크쉐이크로 표기됐던 첫 번째 실험 때는 저칼로리 무설탕으로 표기된 밀크쉐이크를 마신 두 번째 실험 때보다 더 적게 먹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두 밀크쉐이크가 사실 380칼로리의 동일한 밀크쉐이크였고 표시만 달랐을 뿐이라는 점이다. 같은 밀크쉐이크였기 때문에 몸도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다르게 쓰여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공복 호르몬 그렐린의 수치가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이다. 고칼로리 라벨이 붙어 있던 밀크쉐이크를 마신 참가자들의 그렐린 수치는 저칼로리 무설탕으로 적힌 밀크쉐이크를 마셨던 참가자들보다 무려 약 3배 감소해 포만감을 더 잘 느꼈다. 이 연구는 실제로 무엇을 먹는지보다 어떤 마음가짐과 믿음으로 음식을 먹는지가 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실험 참가자들의 포만감은 실제로 섭취한 영양분이 아니라 먹었다고 생각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또한 식품 라벨 표시 같은 정보도 심리나 믿음에 영향을 주어 몸의 실제 대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식사를 즐겁고 만족스럽게 먹으면 포만감을 더 잘 느끼고 덜 먹게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더 잘 된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살 빠지는 원리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다이어트를 하는지 또한 체중 감량하는데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먹는 행위에 대한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도 살을 더 잘 뺄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중에 살 빼는 마음에 대해 읽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